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며칠 늦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사실은 기사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 기관들 또는 정부의 보도 자료를 직접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났지만 5일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이 문제잖아요. 환율.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한국은행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오늘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시각 현재 시각 환율이 1457.70원으로 무려 어제보다 24.30원이나 내려왔어요. 이게 그 12월 19일에 있었던 대책의 어떤 효과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딥바이 또는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데 환율이 떨어졌을 때 또 이제 달러화를 사서 해외 투자로 나가는 자금이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두 가지가 크게 나왔더라고요. 하나가 한시적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자, 이게 6개월간 뭔가를 나라에서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들이 잔뜩 있습니다. 뭐 선물한 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 대출 허용. 외화 대출을 허용한다는 게 이게 좀 무서운 건데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들이 외국에서 여기 밑에 적혀 있나요? 뒷페이지를 가보면 금융기관들이 여기 적혀 있죠. 조치 내용에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서 납부하고 있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비예금성이란 말이 외화 부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아닌 부채로 이제 외화 조달을 할 때 과도한 외화 부채 조달을 방지하고자 저는 약간 국가에서 건전성 부담금이라는 수수료 같은 걸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거를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6개월간. 그 얘기 뭐겠어요. 지금 시장에 달러가 돌고 있지 않으니 좀 빌려오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수료 안 받을 테니까 대신에 6개월이야. 6개월만 하고 끝낼 거니까 많이 빌리면 안 돼. 결국 갚아야 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시점이 6개월이라는 거죠. 한시적.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뭐 있어요? 지방 동시선거 있죠? 딱 그 시점이랑 맞물리죠?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발표니까요. 경제적으로 지금 환율 상황이 불안하니 뭔가를 해야 되고 오늘은 구두 개입까지 했죠. 근데 이상하게 왜 저게 6개월일까? 1년이 아니라. 그죠? 하필이면 왜 저게 6월일까?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더 이상의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빌려온 달러를 가지고 국내 환율을 안정시키면 그게 제대로 된 방향입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저건 안 갚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6개월 뒤에 또 6개월 연장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환율이 안 잡히면? 자,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 올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 대비해서 역전돼 있잖아요. 금리를 왜 못 올렸죠?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발목 잡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돼서 윤석열 정부를 거쳐서 이재명 정부까지 오고 있는 세계 정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 정부의 실수는 뭡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올려갈 때 경기 부담을 이유로 또는 부동산을 이유로 우리가 지난 국토부 장관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원희룡 장관 시절에 둔촌주공 살리게 했잖아요. 시원하게. 자, 그럴 때 우리가 금리 안 내리고 둔촌주공을 살렸으니 그 대가를 온 국민이 그러니까 나누기 N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때도 손을 못 댔는데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포퓰리즘 성격으로 가고 있으니 근본적인 처방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몸에 어떤 상처를 입어도 뭐 고름이 쌓이면 짜내고 그 다음에 세살을 돋게 해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고름을 거즈로 덮고 그게 안 되면 하나 더 덮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고름을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 그러나요? 누가 짜내야 될 텐데 이걸 짜냈다가 또 하나가 연쇄적으로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초보인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개미들이 뉴스 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인터뷰에 너무 현혹됐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국내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 입장에서 좋은 말 해준 사람은 미국의 워렌 버핏이죠. 그분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투자로. 그분이 현금을 늘리면 현금을 늘리는 거고 그분이 일본에 투자하면 일본에 따라 투자했다면 다들 대박 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 그런 상황인데 일단 개인 입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정부가 놀고 있지는 않다.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한시적 외화 지준 불이 실시. 불이가 이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거를 그 문자를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뉴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보통의 개인들은 그래서 오늘 뭐 사면 돼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대신 학습을 해서 문외한으로서 학습을 해서 시장을 계속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맞든 틀리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국장에 남아있질 않거나 그래서 이제 국장에서 물이 말라버리면 제도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의 결과를 예측해서 예방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터지고 나면 그때 수습하는 나라죠. 그렇죠?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터지고 나서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보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외화 지급 준비금 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초과 외화 지준에 대해서 이자를 줄게. 이것도 6개월입니다.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란 말은 당장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강력한 대책은 없으니 시간을 벌어보자. 그런 의도를 읽히고 여기에 이제 좋은 말이 적혀 있어요.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국내 금리가 미국이랑 역전돼서 낮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굴리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굴리세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국만큼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볼 문제가 6개월짜리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 수익, 단기 국채라든가 어떤 단기 수익, 단기 자금들은 올 가능성이 있겠죠. 짧게 먹고 다시 빠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6월 달에는 기적같이 미국 금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3.75인가요? 한 1% 빠지나요? 어제 살펴본 바로는 내년에 미국에서 한 2번 정도 인하한다는데 그럼 0.5%잖아요. 빅스텝 밟아서 0.5씩 2번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한국 금리까지 쫓아오나요? 미국 금리가?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지금까지 스탠스로 봤을 때 우리 금리를 유지할까요? 더 낮출까요? 갭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더 낮추지 않을까요? 결국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지 않나요? GDP 성장률이 낮으니 당연히 통화가치는 하락하는 건데 그럼 금리라도 올리던가 아니면 재정을 좀 긴축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통화 팽창 속도 면에서 우리가 빠르다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걸 이제 커버할 만큼 수출이 폭발적으로 잘 돼. 폭발적으로. 그럼 수출이 폭발적으로 잘 될 정도면 GDP 성장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데 일단은 나와서 일단 오늘만 봤을 때는 이 정책의 시차가 일주일 만에 나와서 20원 넘게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럼 결국 약간 나쁘게 생각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정부가 6개월 동안은 환율을 어떻게든 방어해 준다는 거네? 그럼 내가 1,500원에 환전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내가 1,400원쯤에 환전을 하면 되겠네? 이게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 지나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환율이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천수답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금리 내려주기를. 미국은 금리를 내려주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학개미들이 돌아와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런 것보다는 주식 투자자를 유도를 하고 싶다면 약간 좀 인위적으로 뭐 전자닉스만 가지고 지수를 펌핑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주식 시장에서의 제도 개편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소액 투자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던가. 아니 소수 지분 가지고 뭐 경영권 지배하는 회사가 넘쳐나는데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금 요 정책은 아주 땜질식으로 6개월만 간을 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뭡니까? 한국은행 또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고 있으니 우리 정부에 한번 능력을 믿어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자꾸 땜질식으로 원천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자꾸 돌아가게 됐을 때 잘못하면 이게 국가 신용도와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쟤들 능력 없어 이렇게 되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저라면 이때 환율이 1,400원 정도로 안정되면 달러를 더 살 것 같아요. 돈만 있다면. 그래서 저거 뭡니까? 6개월 종료되고 만약에 이 정책을 취소하면 단기 자금들 다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서 봤던 외화 부채에 대해서 수수료 다시 받기 시작하면 외화 부채는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다시 또 위험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참고하시고 한번 다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